네, 반갑습니다. 유승주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워크숍을 마련해 주셔서 꽤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또 우리 산업체에서 많이 또 좋은 독을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그 AI 대학원을 맡고 있는 이경무고요. 또 이런 기회를 빌어서 또 우리 AI 대학원하고 또 인더스트리 쪽에 특히 자율주행 쪽에 그런 많은 그런 협력이 있을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피지컬하게 대면으로 좀 만나서 같이 좀 이런 깊은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워크숍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율주행차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게 관련되는 그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가야 될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 미래에 대한 그 기술적인 챌린지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워크를 좀 중심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I 혁명, AI 브렉스루를 통상적으로 알렉스넷 나온 지 2012년에 나왔으니까 한 10년 됐죠. 거의 10년 됐습니다. 16년에 저희가 뭡니까?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그 경기를 했을 때 굉장히 쇼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세상이 금방 변하겠구나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시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AI에 의한 변화가 정말 크게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한다,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있었어요. 엄청난 발전이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놀랄 만한, 학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성과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킬러 프로덕트들이 아직은 우리 곁에 와 있지 않다. 왜 그러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킬러 프로덕트라고 할 만한 것이 지금 말씀 이제 그 오늘의 주제인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표적일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로봇입니다. 결국 인간의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일 텐데요. 자율주행차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본다면 언제 도대체 이런 기술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조금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레벨까지 갈 거냐. 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디베이트도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기술하고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간극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몇 가지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AI, 딥러닝 기술은 기본적으로 패시브합니다. 대부분이. 패시브하다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정답을 주고 그냥 학습시켜서 디플로이 하는 거죠. 그 시스템 자체가 뭐 스스로 액티브하게 어떤 것들 데이터를 게러링하고 상황에 맞게끔 지능적으로 어댑티브하게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스테릭한 어떤 그 문제들을 풀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기본적으로 단일 문제를 풀고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단일 문제들만 이제 풀고 있고, 그다음에 슈퍼비전을 대부분 가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싱글 모달리티를 우리 가져하죠. 비전인 비전, 그다음에 뭐 랭귀지는 랭귀지, 스피치는 스피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태스크도 마찬가지로 싱글 태스크에 맞도록 우리가 디자인하고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루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액티브한, 그다음에 다이나믹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피직스를 갖고 있잖아요. 피지컬 월드니까. 그다음에 이볼빙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컴플렉스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다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얻고 싶어도 못 얻는, 근본적으로 뭐 얻을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그런 문제들 굉장히 많아요.
얻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데이터만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달리티 관점에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모달리티죠. 사람 같은 경우도 5감, 6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실 지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통합적으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태스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스템이 다양한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그 인간지능 정도의 로봇, 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로봇 정도의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댑티브 해야 되고, 상황에 맞게끔, 그다음에 프로그레시브 해야 되고, 멀티 모달리티, 멀티 태스크를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데이터, 퓨샷에 대한 그런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바디드가 돼야 되고요. 실제 피지컬 월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즈가 아니고 셀프 러닝,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러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최근에 좀 다뤘던 그런 이제 이슈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슈퍼비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많은 시나리오 중에는 퍼스널 로봇 같은 경우도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그 맞춤형으로 갖고 그게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데이터는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메디컬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어떤 그 개인화된 어떤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에듀케이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드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그 새로운 환경 자체가 주는 데이터가 굉장히 작다. 이것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건데, 예를 들면 로봇을 우리가 학습을 이제 리얼 월드에 살도록 잘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새로운 환경에 갔다 오면 어댑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동작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비디오를 트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게 떠서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새로운 환경에 어댑티브하게 해야 되고, 작은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는 시스템, 현재의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독립적인 태스크를 위해서 또 각각에 해당하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다양한 태스크에 굉장히 작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퓨샷 러닝이고요. 이런 퓨샷 러닝에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메타러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다양한 태스크, 그다음에 특별히 또 굉장히 작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환경에서도 그 태스크에 맞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학습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메타러닝의 기본 이제 이슈고요. 이런 메타러닝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오토마이제이션 베이스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 MAML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모델 어그나스틱 메타 러닝인데요. 이게 현재 2016년에 17년에 발표됐네요. 그래서 한 5,000배 이상 지금 사이테이션 되고 있는데, 기본 아이디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태스크 1, 2, 3 이런 게 있을 때, 이 새로운 태스크 들어왔을 때 빨리 해당하는 태스크에 이제 네트워크를 어댑테이션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세타라고 하는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있을 때 각각의 태스크에 해당하는 오티멀한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그레이던트 업데이트는 이제 여기서 델타 L1, 델타 L2, 델타 L3 같은 그런 벡터가 될 텐데, 이런 벡터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 보는 이제 저 점으로 세타를 업데이트 해주면 나중에 그 위치에서는 각각의 태스크로 가장 빨리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어떤 스테이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테이트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각각 개별적인 태스크들이 갖는 어떤 그 로스들을 그레디언트를 잘 활용해서 그런 이제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자, 이니셜 포인트를 찾자 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플한 아이디어고 그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두 개의 그 이제 네트워크 이제 프로시저를 갖고 있고 인도루프에서는 밑에 보시다시피 각각의 태스크 i번째 태스크에서는 그 서포트 벡터 가장 몇 개 안 되는 서포트 벡터 샘플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이제 디센트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기 태스크에 맞는 새로운 이제 스테이터스로 옵티멀 스테이트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그런 이제 옵티멀 태스크 세타 프라임을 찾은 다음에 그런 이제 그 프라임을 찾은 위치에서 새로운 쿼리 샘플들을 이용해서 모든 태스크의 그레디언트가 전체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이니셜 세타를 이제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우터 룹에서 그 메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아주 뭐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 아이디어는 요 왼쪽에 요 식에서처럼 결국은 현재 이니셜 세타로부터 모든 태스크가 공통적으로 미니멀한 그런 로스를 갖도록 토탈 로스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타 프라임을 찾아내자 뭐 이런 이제 얘기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파워풀하지만 아는 문제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 어렵고 대부분 다 토익 example에 많이 이제 성능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업데이트하는 그 시기에서 왼쪽에서 보시면 이니셜 세타, 그 이니셜 세타에서부터 이제 세타 프라임을 업데이트할 때 알파 스텝을 이제 이용하고 그레디언트 세타에 대해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때 세타 알파 로스 L 자체를 모든 태스크에 다 픽스 시켜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스크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태스크에 잘 적응을 못한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태스크 어댑티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고민을 좀 했고, 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 파라미터와 펑션들을 업데이트를 태스크 어댑티브하게 만들자. 주어진 태스크에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어떤 그 이제 업데이트 조건을 따라서 가도록 만들어주자 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결국 우리가 바꾸면서 태스크 어댑티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니셜라이제이션 자체를 모든 태스크에 공동으로 쓰지 말고 들어오는 태스크에 맞도록 가장 좋은 위치로 좀 찾는 그런 태스크 어댑티브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문제로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고 그래서 세타 대신에 i번째 태스크에는 세타 i라고 하는 가장 좋은 이니셜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찾는 그런 문제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심플한데, 자 태스크마다 특성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갖고 있으면 이 밑에 그림처럼 이 노란색 태스크는 이쪽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이제 주고 있고 가장 옵티멀하다. 그다음에 다른 태스크는 파란색처럼 다른 위쪽 방향으로 지금 그레디언트를 가는 것이 그 태스크에는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체 입장에서 보면 토탈 로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두 개가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방향을 이제 가고자 하니까 이제 업데이트가 수월하지 않겠죠. 어떤 이제 그 로컬 미니마에 이제 게스트업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만약에 두 태스크가 유사하다 그러면 그 각각의 이제 옵티멀 그레디언트 값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월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 업데이트된 새로운 이니셜 값이 양쪽에 그런 태스크에 가장 적합한 이제 이니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제 봤고 이걸 이제 그 태스크 간의 콘플릭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태스크마다 그 콘플릭이 굉장히 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마다 오른쪽에 이제 태스크마다 이 콘플릭
그 정도를 봤더니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컴플렉이 생긴 걸 볼 수 있고, 왼쪽에 이 그래프에서 보면 태스크마다도 그렇지만 네트워크의 레이어에서도 상당히 콤플릭이 굉장히 다른 양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 레이어는 콤플릭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뒤쪽 깊은 레이어 쪽으로 갈수록 그 태스크마다의 콤플릭이 굉장히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별로 그다음에 레이어별로 우리가 이런 콤플릭을 어떻게 조절하고 더 합리적으로 주어진 태스크에 가장 좋은 그런 이니셜 위치를 우리가 찾아낼 것이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니셜 값을 공통 이니셜을 갖고 있을 때 어떤 i번째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 공통 세타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콤플렉이 생길 수 있고 다른 태스크하고. 그래서 현재 세타의 파라메타 중에서 그 태스크의 어댑티브하고 그다음에 레이어의 어댑티브 하도록 어테뉴에이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웨이팅 파라메타, 어텐션 파라메타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감마 IL은 태스크와 레이어에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G파이라고 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G파이는 태스크 임베딩 이라고 하는 그런 타우라고 하는 값에서부터 실제로 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인풋을 받아서 감마를 이제 생성해내서 그것이 여기에 이제 세타에다가 이제 어텐션을 주는 식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했더니 기본적인 이제 MML 그런 이제 알고리즘에서 사실은 뭐 바뀐 게 이제 이 어텐션 파라메타 감마 i를 사실은 제너레이트해서 그것을 이제 이니셜 새로운 이니셜로 우리가 바꿔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태스크 어댑티브한 그런 이제 MAML이 만들어지도록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든 태스크 이제 어테뉴에이션을 이용한 그런 메소드를 이제 L2F 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그걸 기본적으로 이제 MAML에다가 이제 이니셜만 바꿔주는 거니까 그렇게 바꿔줬더니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기존의 이제 베이스라인보다도 이렇게 MAML을 이제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좋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백본 네트워크가 좀 더 커질수록 그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그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봤는데 그 5A 5샷하고 그 5A 1샷 두 가지를 봤는데 굉장히 이제 퓨샷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테스트 베드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미니 이미지넷의 5샷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 MML 대비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이니셜 값을 태스크 어댑티브하게 만든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MML에서 그 매 이터레이션마다 스텝을 이제 그 거쳐가지고 업데이트를 이제 시켜줄 텐데 그때 이제 스텝 그 사이즈가 알파인데 그것이 픽스되어 있단 말이죠.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근데 그 자체도 태스크마다 다를 테니까 그 스텝 자체도 태스크마다 변화시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그 태스크를 저희가 그 위에 보시면 잠깐만요. 그 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스텝 자체를 이제 매 스텝, i번째 태스크의 j번째 이제 이터레이션 스텝에서 이제 알파를 이제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 어댑티브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레귤라이제이션도 하나를 뒤쪽에다가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넣어주고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묶어주니까 밑에 보시는 식처럼 식 전체가 업데이팅 식 자체가 알파 IJ하고 베타 IJ의 두 개의 파라미터로 업데이트된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알파하고 베타를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G파이라고 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태스크 인베드 TIJ를 인풋을 받아가지고 이 업데이팅 파라미터 알파 베타를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그 네트워크 하나를 이제 우리가 러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태스크에 따라서 i번째 태스크에 따라서 그다음에 업데이팅 그 스텝에 따라서 매번 그 업데이팅 그 파라미터가 이제 바뀌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이 이제 알파인데요. 알파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기본 베이스라인 MAMLB에서 48에서 52 정도 원샷에서 그다음에 L2F 지난번에 봤던 L2F에다가 이제 MA 알파를 더 더하면 이제 훨씬 더 좋아진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이 백본도 이제 커질수록 그 성능이 이제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온 걸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알파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전체적으로 좋은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이제 보여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 세타도 했고 그다음에 업데이팅 스텝도 태스크 어댑티브하게 이제 바꿨고 그럼 남은 게 뭐냐 보니까 로스 펑션 자체도 사실은 태스크마다 더 좋은 로스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스도 LI로 태스크 I에 맞도록 우리가 업데이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MAML 그 스텝 중에서 인더루프에서 로스 자체를 새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로스 자체는 로스를 만들어주는 네트워크를 또 하나를 디자인하고요. 그 파라미터가 이제 파이가 되는데 그 파이 자체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파인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서 그 어파인 파라미터가 감마하고 베타가 되는 거고 그 감마 베타는 또 다른 네트워크인 H파이로부터 생성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인풋은 마찬가지로 태스크 인베딩 이제 벡터 타우가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태스크 인베딩 값을 가지고 이제 H파이에서부터 H 사이에부터 감마 베타를 이용해서 노스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어파인 변화시킴으로써 태스크에 맞도록 그 로스 자체도 바뀌어줍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기본적으로 이 이제 로스 바꿔주는 것을 메타이라고 하는데 이 메타를 썼더니 기본 ML에 비해서 49에서 52 정도, 64에서 70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 그 전에 우리가 제안했던 알파에 대한 메타를 다시 결합을 하니까 훨씬 더 높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본 MAML에 대해서 알파, 로스, 이니셜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해주니까 훨씬 좋아졌고, 그다음에 업데이팅 스텝을 태스크 어댑티브 해주니까 좋아졌고, 로스까지 같이 우리가 업데이트 태스크 어댑티브 해주니까 이제 훨씬 좋아진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이제 전체를 이제 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들이 그 클래시피케이션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다양한 크로스 도메인 이제 퓨처 클래시피케이션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리그레션 문제까지도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시nusoidal 펑션을 100개 샘플 갖고 우리가 리그레션 했을 때 그라운드 트루트가 얼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지를 MSE 에러로 보는 건데 기본 ML보다 또 우리가 제안한 메타를 가지고 훨씬 더 정교한 리그레션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 그 다음에 로스 자체를 동시에 다 한꺼번에 우리가 태스크 어댑티브하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타오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그걸 결합을 했더니 최종적으로는 왼쪽에 이 그린색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결과를 퓨처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이제 방식들이 그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제에 이제 적용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실용적인 실질적인 비전 문제에 좀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주얼 트래킹 문제고요. 비주얼 트래킹에서 메타크레스트라고 하는 베이스라인에다가 저희가 이제 컴바인된 타오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했더니 컨시스턴트하게 그 성능들이 좋아지고 있고 뭐 간단히 결과를 좀 보시면 빨간 게 이제 메타러닝 타오를 이용한 메타러닝 기법으로 이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거고 노란 것이 기존의 베이스라인 트래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트래킹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떠날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example은 이제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하는 문제. 기존 이제 그 프레임에다가 사이에 굉장히 많은 프레임들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하는 하이레이트 비디오로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문제가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인데, 거기도 적용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그 오버레이된 인풋에 보면 공이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그 중간에 아주 세밀한 그런 이제 그 프레임들을 제너레이션 할 때 하는데, 기존 사피라고 하는 거에다가 타우를 결합을 했더니 맨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잠깐 보시면 오리지널 비디오를 이제 2배 또는 4배로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해서 보여주는 건데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리얼리스틱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AI 머신러닝 쪽의 딥러닝 부분의 문제점들 중에서 이제 그 이제 태스크 어댑티브 하지 않은 제너레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퓨샷 그 인바이러먼트에서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MAML을 세 가지 이니셜라이제이션 업데이트, 그다음 로스 펑션을 태스크 어댑티브하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마 충실히 이루어지면 조금 더 리얼 문제를 푸는데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스탠스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웍은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한 웍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경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일단 채팅창에 일단 현재 질문은 없어서요.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우리 콘텍스트에 맞게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인데요. 자동차 응용을 위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레이블이 많지 않은 퓨샷 케이스들이 많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동차 응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하신 메타러닝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자동차나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우리 학습한 데이터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그 환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메타러닝은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솔루션이라고 보고, 지금 아직 메타러닝이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메타러닝 자체가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 테스트한 것들 보시면 벤치마크들 보시면 굉장히 나이브한 벤치마크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 있고, 그래서 굉장히 토의적인 어떤 그런 이제 문제 세팅에서 뭐 결과를 보여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비전 문제, 특히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할 수 있느냐, 제너럴저블하게 만들 거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문제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런 이그젬플들이 메타러닝이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크루를 좀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이런 문제,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빨리 적은 데이터로 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메타러닝, 퓨샷 메타러닝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아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